그런데 그럼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뭐 수능에 유리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들죠. 한 시간에 해설을 보면 뭐 10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해설 없이 스스로 뭐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죠.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딥 러너가 되죠. 심층적 학습자가 되고 사고력과 창의력이 발달되는 것은 명백한데 수능에는 이제 불리할까 유리할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불리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수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려면 이제 11월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했던 재수생이 있어요. 제가 학록문의 몰입 이야기 앞쪽에 그 재수생 몰입 사례에 소개했던 그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그 학생의 수능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그 학생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하나도 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수능 전까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공부 계획만 생각납니다. 몰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감정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딱 이맘때 정말 감정 변화도 심하고 공부보다는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가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걱정도 안 되고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몰입도를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 내용을 생각하고 빠지고 모자란 부분을 찾아 메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 주말부터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넘길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도전을 했냐면 제 기억으로 가장 오래 생각한 문제가 약 3일 정도였는데 이 문제는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한 거죠. 수능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며칠 동안 헤매고 모든 과정이 다 어긋났지만 다시 처음부터 도전하여 결국 해결했습니다. 정말 신났고 기뻤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서 4일째 되었을 때는 정말 편안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능 일주일 남겨놓고서는 많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암기 위주로 나오는 시험이라면 몰라도 수능은 그래도 창의성을 테스트하려고 굉장히 문제가 좋습니다. 수능은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학생한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공부 방식은 뭐냐면 수능 일주일 전에 뭘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푸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날카롭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태가 더 유리하다. 수능 전에 많은 것을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게 머리를 날카롭게 몰입도를 올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봤을 때 수능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도 나와요. 오늘 낮에는 길을 가다 갑자기 정말 행복해져서 웃음이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수록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고 더욱 행복해집니다. 수능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기대나 불안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시작전이 울리기 전까지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수능 일주일 전이에요.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 이제 11월 27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수시 시험까지 끝난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수능은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이 어려웠답니다. 이제 어려웠는데 어려울수록 이런 몰입 방식으로 학습한 학생이 유리해요. 가채점을 해봤더니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학은 지금껏 봤던 어느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때 제일 잘 봤다는 거예요. 이번 수능 시험이 어려웠는데 지금껏 봤던 어느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100분위 단위로 21점이 올랐답니다. 수능이. 그러면 이러한 사고 훈련, 그러니까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죠. 대학원 과정 중이라도 이런 사고 훈련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거예요.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몰입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연구실에 들어와서 이제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학생들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쨌든 해결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제 학생한테 온 이메일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거는 2020년 이제 1월 12일 날 저한테 박사학위를 받고 취직한 학생이에요. 2018년 7월에 연구실을 나온 뒤 1년 반 정도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몰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남다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차로서는 아직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습관을 항상 생각하며 제가 접하는 문제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작년에 2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하여 참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팀 매니저, 파트장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차 사원으로는 드물게 상하반기 중 하반기 고과에서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작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올해에는 더 많은 문제를 접하고 해결하며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학생 말고 또 다른 학생이에요. 이제 1월 15일 날 온 학생인데 온 이메일인데 제가 회사에 오고 크게 느낀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랩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한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회사가 회사이다 보니 대부분의 문제는 원리와 조치가 정확하게 빠르게 풀리지만 쉽게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요인이 공존하여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원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어져서 풀고 있는데 학생 때 하전된 나노입자 이론 관련 연구를 하면서 깊게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했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맞추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맞추지는 못해도 바른 접근으로 정답에 더 접근할 수 있었고 관련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학원 5년, 6년 그 과정에도 생각을 열심히 해도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 해결사가 돼요. 특히 이제 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 오래 생각하면 풀린다라는 걸 아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